자, 오늘부터 보상복교 기본 강의 시작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암기장 하기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여기 3법 체계도 한번 보시죠. 짧은 시간이지만 한 20분 내에 이 3법 체계도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상복교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용수용의 총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이 공용수용의 법리입니다. 공용수용의 법리 요거 A급 되겠습니다. A급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적 사용수용. 자, 공용수용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어떤 그 공익 사업을 전제로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과 요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공공적 사용수용 이거를 우리가 사적 공용수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19회 규칙을 냈습니다. 사적 공용수용. 자, 요 부분은 이제 B급 되겠습니다. 요거는 B급. 그 다음에 3번 공공성. 우리가 앞부분에 간편행정법 공부할 때 우리가 그 비례 원칙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성, 공공필요. 이거를 우리가 공공성 내지는 공공필요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비례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 점에 공공성, 적필상, 비례 원칙으로 판단한다. B급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 항상 등장인물이 있죠. 당사자, 목적물, 절차, 요것들은 전부 전체적인 거에서는 C급인데요. 특히 이제 확장 수용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목적물의 확장 수용은 요건 A급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장 수용에는 잔여지 수용, 완전 수용, 이전 수용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온 것은 잔여지 수용하고 완전 수용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곡물의 수용 가능성 목적물에서 B급 정도 체크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는 당사자, 목적물, 절차로 보면은 전체로 한 C급 정도인데 목적물 중에서 확장 수용하고 곡물의 수용 가능성 이거는 A급으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익사업의 준비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C급.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타인 토지 출입을 해서 그 타인 토지 출입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인정 전 협의 B급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인정 받기 전에 협의를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인정 이후에 강제취득 절차를 사조 협제, 사업인정 받고 토지물건 조소 작성, 협의, 재결의 4단계를 거치는데 그 전에 사업인정 전 협의를 합니다. B급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에 의한 취득 관련돼서 처음에 등장하는 게 사업인정이죠. 전체적으로 A급 되겠습니다. 사업인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이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권리구제를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인정의 효력상실이 있는데요. 사업인정의 실효, 그래서 사업인정부터 재결에 이르기까지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사업인정이 실효되는 우리가 그런 제도가 하나 있고요. 23조에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사업 폐지 변경 이건 이제 24조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토지보상법에서 사업인정에 대한 권리구제는 별도로 규율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토지물건 조소작서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바는 없고 여러분 실무 문제 풀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토지물건 조소죠. C급 되겠고요. 자, 사업인정 후 협의 이거 B급 되겠습니다. 사업인정 전에 한번 협의하고 사업인정 후에도 한 번 더 협의를 합니다. 자, 4조 협까지 왔고요. 자, 협의한 다음에 항상 배신을 할 수 있죠. 배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 성립 확인 제도를 두었다. 이거는 A급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협의 성립 확인, 여기서 이제 중요한 협의 성립 확인에서는 판례 사건 번호 진정한 소유자 관련돼서 사건 번호 2016도 51719 이게 저거거든요. 여기에 그 특전사 부지 관련돼서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난, 그러니까 명의자와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난 그런 케이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결 신청 청구권 A급.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거부 시에 불복 A급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재결 신청 청구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 취소 또는 부작위법 항의 소송으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수용 재결 요거 전체적으로 A급 되겠습니다. 자, 수용 재결에서 효과 중요하고요. 효과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불복 이거 특 A 되겠습니다. 특 A급. S급이죠. S급. 그래서 이의신청 특별법원 행정심판 이의신청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서 취소소송과 무효동 확인소송 그다음에 보상금 증감소송 이거 특 A급 뭐 취소소송부터 보증소 특히 이제 보증소 S급이죠. S급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재결의 경정 이건 C급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해 권고 C급 관련 기관으로서 토지 수용인의 보상협의회 C급 되겠고요. 자, 공용수용의 효과해서 대행, 대집행 특히 대행 같은 경우는 뭐 C급 정도 되는데요. 대집행은 A급, 그렇죠? 대다방, 이완공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고 16회에서도 한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보상금의 공탁 관련돼서 요거는 B급 정도고요. 보상금의 내용상 요건이죠. 거, 알, 불, 앞 네 가지 외우는 거 요거 7페이지 있는 거 잘 체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환매권 요거 A급이죠. 작년에 1번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권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출제 안 된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출제 안 된 부분들 중심적으로 정리하는데 출제 안 된 게 어디가 안 됐냐면 환매권의 행사 효과 중에서 환매권의 대항력 별표 출제 안 됐고요. 환매권의 통지 의무는 법상 의무 이를 위반하면 불법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다. 요거 출제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출제 안 된 게 환매권 행사 제한 문제 위에 올라오고 계시면 항상 행사 요건 중에서 환매권 행사 제한 문제 요거 A급 해서 이런 것들은 출제가 안 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실보상 강론 중에서 중요한 A급 주거이전비 그다음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그다음에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평가 농업손실보상 전부 다 A급입니다. 강론. 그다음에 우리가 재산권 보장과 제한 관련된 손실보상 총론에 나온 헌법 제23조 3항에 관련된 1항, 2항, 3항에 관련된 내용은 C급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행정상 손실보상에서 중요한 게 요건입니다. 요건 중에서 특별한 희생 보상 규정 A급, 나머지는 C급 정도 되겠고요. 특별한 희생과 보상 규정,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학설들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기준 관련해서 헌법상 기준, 법률상 기준, 정당보상의 관계 B급 정도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지금은 잘 출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손실보상의 내용 해서 B급 정도 되시는데 우리가 생활보상과 그 다음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보상 요 두 가지에서는 B뿔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B뿔 2개.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방법 중에서 사전연계 일상시계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B급 예전에 약술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방법.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절차 관련된 요거 B급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흠결 관련되는 C급 수용적 침해, 수용사 침해 요거는 시험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 사각지대다. 희생보상이나 결과재고 이런 거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D급 정도 수준에 있다. 그다음에 손실보상 강론 중에서 사실상 사도 관련된 부분하고 개발이익 배제 요거 B급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당수상 가액공시법에서 서론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표준지 공시가 A급, 그렇죠? 이거 다 중요합니다. 표공은 A급 다 중요하고요. 의, 법적 성질, 공시 절차, 적용, 불복 다 중요하고 개별 공시가 요거 S급입니다. 표준 공시가 A급이면 개별 공시가는 S급이다. 왜냐하면 개공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과세되는 중요한 과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문제가 출제를 개공에서 주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 공시 C급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된 바는 없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감정평가사법에는 감정평가사 제도와 그 다음에 감정평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감정평가 관련된 내용, 감정평가사 관련된 내용 보시면은 이것은 중요한 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의 법적주의 요거 A급,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중요하죠? 이것도 A급 되겠습니다. 자격 취소는 네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부정한 방법.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명의되어 금고 이상 어떻게 돼요? 2회가 아니라 1회 아웃. 이거 오타네요. 1회로 바뀌었죠? 1회 아웃.
그다음에 1년 이상 2회 아웃. 13페이지에 자격 취소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금고 이상형 1회입니다. 1회. 2회가 아니라 오타 1회. 그다음에 업무 정지 1년 이상 2회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 이것만 이제 기속행위고 나머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청문 절차 이것도 A급이죠. A급. 그다음에 권리구제 요거 권리구제 관련돼서는 요것도 A급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등록 제도는 B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B급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법인 등 관련돼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감정평가 법인 등의 손해배상 책임 여기 A급, 나머지 것들은 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권리 의무 책임 이것도 A급, 법적 지위 이것도 A급. 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거는 감고적 3선인에서 요건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여기 집중적으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31회부터 34회까지 지금 3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3번, 4번 출제됐으면 34회까지 하면은 4번 정도 출시됐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온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변경 처분 요거 A급 되겠습니다. 요거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뒤에 시행령 별표 3 그렇죠? 여기 뭐예요? 요거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 플러스 협의의 소익 요거는 S급 되겠습니다. S급.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 내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가격공시위원회 요거 C급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가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 요거는 B급 징계위원회 B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감정평가 관련 법령 요거는 C급. 그다음에 감정평가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이제 감정평가 관련된 규정이 이렇게 3조부터 9조 1위까지 3조부터 9조 1위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은 3조 감정평가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8조 타당성 조사하고 감정평가 기준하고 평가 기준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요 2가지가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크게 보면은 그쵸? 감정평가 사에 대한 징계하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법인 등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제일 헷갈리는데 요거 헷갈리지 않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감정평가사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요. 이게 이제 법으로 치면 39조고요. 요걸 법으로 치면 32조입니다. 감정평가사법 제32조. 그래서 징계위원회, 감정관리 징계위원회 우리가 이제 감정관리 빼고 징계위원회 회부돼가지고 여기서는 징계 운영 규정이 있어요. 징계위원회 운영 규정. 운영 규정에 따라서 이거 행정규칙입니다. 이거 행정규칙. 행정규칙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징계가 되는 거죠. 감정평가사법상 감정평가사 징계 절차 하면은 징계 회부돼 가지고 징계하고 징계 처분한 다음에 징계 공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법인 징계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9조 별표 3 어서 많이 보던 거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 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개별 기준에서는 1차, 2차, 3차 했을 때 이렇게 처벌받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나오면 별표 3 나오면 플러스 행정법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이 같이 세트 플레이로 여기에 출제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징계와 감정평가 법인 등의 징계, 이게 이제 시스템상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퉁쳐서 그냥 감정평가사나 또는 감정법인 등의 징계로 이렇게 퉁을 쳐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데, 여러분이 그걸 디테일하게 봐서 이게 이제 사에 대한 징계냐 아니면 법인 등에 대한 징계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죠? 법인 등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감정평가사법에서는 바로 이게 대한 불복 방법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돼요? 행정 심판하고요, 행정쟁송으로서 불복 방법하면은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전보로 돈 달라라고 할 수 있으면, 이게 적법한 공권력 행사인 경우는 손실보상, 그렇죠?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손해배상이잖아요, 그렇죠?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 이거는 행정상 손해배상이죠. 다른 말로 이거를 국가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로 통해서 처분에 대한 공정력을 깨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을 통해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체크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특징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공하고 개공, 그렇죠? 토지보상법 이제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고, 자, 표공하고 개공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되면 표공하고 개공의 연관관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표공에다가 토갑이 토지가격 비준표 곱하면 개공이 나옵니다. 시험이 표공하고 개공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표공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반이 복수평가를 하죠. 복수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개공은 이 복수평가한 감정평가사들이 개공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출제가 표공하고 개공이 나오는데, 요 사이에 있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행정법에서 행정입법에서 공부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그렇죠? 그래서 이 표공에 대한 불복, 개공에 대한 불복, 중간에 토가비를 적용을 잘못했을 때, 그렇죠? 위법성 검토, 그렇죠? 위법성 검토. 그래서 표공과 개공에 멀자면 하자의 승계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개공이 과표로 작용하니까 요 이후에 과세처분, 재산세 과세처분 있죠? 여기 사이에다가 곱하기, 여러분들 그 이론에서 공부하면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런 게 곱하는데, 그래서 이제 과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과표가 나온 다음에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바로 과세가 내는 거죠, 과세처분. 그래서 개공과 과세처분, 그렇죠? 표공과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의 승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법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그런 컨셉으로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토지보상법은 순수하게 토지보상법 3법 중에서 토지보상법에 대한 순수 법리만 출제가 보통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사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가액공시법은 여기에 이제 행정법의 일반 법리로서 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감정법 법인에 대한 징계, 그렇죠? 법인 등에 대한 징계, 이런 징계에 대해서 불복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쟁송으로 해서 심판, 소송, 심판 집에 주로 잘 안 나오고 주로 소송, 소의 대상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변형된 과징금이 있잖아요. 업무정지에 가르면서 변형된 과징금 이런 것도 같이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돈 달라 그런다 그러면 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니까 국가배상 이런 걸 논의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정법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공하고 그 다음에 개공에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절차라든지 법적 효과라는 걸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그 이의 신청, 그렇죠? 주로 표공하고 개공은 최근에 행정기본법 제 36조 제 4항에 이제 새로 신설 제정되기도 하고, 초반에 이제 개정도 됐죠. 개정돼서 자, 이의 신청을 했을 때
표공하고 개공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자,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원처분을 소외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변경된 처분을 했다, 그럼 변경된 처분을 소외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소외 제소기간은 행정기본법 제36조 사항에서 이러한 표공과 개공의 이의 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거,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행정기본법하고 묶어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토갑이라든지 표준지 선정관리지침,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그렇죠? 개별 공시지가, 업무처리 지침 이런 것들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이를 위반했을 때 법령을 위반한 거니까 그렇죠 위법성 인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적인 컨셉들이 이렇게 논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3법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출제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기본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죠.